네, 안녕하세요. 윌리엄 홍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많은 셀러분들께서 경험하시는 가장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리스팅을 했는데 3개월이 되도록 집이 안 팔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단 바로 시작을 하면은요. 자, 집을 리스팅을 했는데 3개월째 안 팔렸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일단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제가 이제 리스팅 상담 문의를 받고 그 댁을 방문을 해서 이제 셀러분이랑 이제 리스팅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게 리스팅 후 첫 3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집을 못 팔면 집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약 한 50% 이하로 떨어진다 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항상 보면은 한 50% 정도 되는 분들은 그 말씀에 수긍을 하시고 따라오시는 분도 있는데, 거의 50% 이상의 분들은 이 친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나, 뭐 이렇게 빨리 서둘러 갖고서는 리스팅을 빨리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건가, 사기치는 건가 하는 반응들이 50% 이상이세요. 특히 퍼스트 타임 셀러일 경우, 집을 처음 이제 파시려고 하는 분들일 경우에는 아무런 어떤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더라도 긴가민가 하고 잘 안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버프라이스로 시작을 하죠.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고, 그러다가 이제 또 리스팅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해 주십사, 일주일마다 제가 피드백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안 따라오시다가 나중에 이제 3개월 정도가 훌쩍 지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이런 케이스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 교육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제 어떤 지식과 경험을 좀 나눠드리면서 왜 집이라는 것이 쏠림 현상이 있는 거고, 첫 리스팅 후에 3주가 중요한 것이고, 첫 번째 오픈하우스가 왜 중요한 것이고, 이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좀 교육을 시켜드리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사실은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 소위 알기 쉬운 부동산이라는 이 강의 시리즈를 지금 여러 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이제 7번째 시리즈인데요. 초지일관, 제가 첫 번째 동영상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초지일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첫 3주가 최고의 골든 타임이다. 그래서 가장 최고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이때 있고, 또 멀티플 오파를 받을 수 있는 힘도 이때 있다. 그래서 이 멀티플 오파 힘이 됐든 아니면 그냥 단독 오파를 하더라도 가장 높은 가격으로 집을 팔 수 있는 그 기간은 첫 개봉 후 첫 3주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첫 번째 주가 가장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제 현실적으로는 50% 이상의 분들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협조가 안 돼서 그 골든 타임을 놓치고 2달, 석 달이 이제 물 흐르듯이 흘러서 3개월 정도가 지나갔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첫 3개월까지는 아직까지는 정상 판매 가능 기간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는 첫 3주까지 팔 수 있으면 베스트긴 하지만 3개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바이어들이 그렇게 그 집 자체에 대해서 뭐 하자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3개월이 초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설령 오파가 들어오더라도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왜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팔렸지? 혹시 이 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또는 이 리스팅 가격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반드시 이러한 어떤 질문들을 던지면서 집중 팔고 로우볼, 낮은 오파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 있는 집이라는 어떤 시각들이 이제 대두가 되는 것이 3개월을 초과하면서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는 뭔가를 조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팅 가격이라는 게요, 사실은 하루하루 에브리데이 눈에 보이지 않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고 리스팅 가격을 그냥 그대로 두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매일매일 조금씩 눈에 안 보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요 빗금친 부분이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첫 3주죠. 모먼트 오브 트루스요. 골든 타임, 모먼트 오브 트루스가 이 3주고, 이때까지는 이제 리스팅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이때 뭐 오파를 받으면은 가장 높은 가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시점이 지나면서 사실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리스팅 가격을 조정을 눈에 보이게 한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게 떨어지는 폭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제 3개월이 지났을 때까지로 놓고 보면, 이때 가서 리스팅 가격을 한 요 정도로 낮췄다. 지금 보시면 한 5% 정도
이제 리스팅 가격을 낮췄다라고 하시더라도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게 떨어진 것은 거의 10% 이상 떨어진 거로 보셔야 돼요. 물론 이 그림은 상당히 주관적인 그림이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그림이긴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은 첫 3주 모멘텀 트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두 번째는 리스팅 가격을 설령 조금씩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5% 정도를 조정을 실제로 했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게는 거의 10%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갭이 바이어와 셀러 간에 이제 뭐랄까 악유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고요. 그래서 갭이 이제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실제 리스팅 가격 떨어진 것과 심리적인, 인비저블하게 바이어들이 생각하는 심리적인 어떤 가격이 떨어지는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장표에서 상당히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어쨌든 첫 3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것이 실패했을 때에는 어쨌든 첫 3개월 내에 일단은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라는 것이 일단은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안 팔리는 이유를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니 해도 첫 번째는 가격이죠.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가격이 한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버프라이스로 출발하는 경우, 많은 초짜 셀러분께서, 퍼스트 타임 셀러분께서 뭐라 그러냐 하면, 어차피 리스팅 가격이라는 것이 떨어지는 거는 쉽지만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올릴 수도 없지 않느냐, 떨어뜨리는 건 쉽지만 때문에 일단은 최고가에서 출발을 해보고 안 되면 조금씩 조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약속들이 잘 안 지켜져서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 오버프라이싱으로 출발하는 경우들이 50% 이상이고요, 제가 리스팅 받으러 가면. 근데 어쨌든 오버프라이싱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오른쪽 그래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이어들의 어떤 관심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거로 이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그레이터 밴쿠버 리얼터 광역 밴쿠버 협회 자료고요. 그래서 적정 가격 마켓 프라이스로 났을 때는 한 60% 정도의 바이어들이 이제 익스포즈가 되고 관심도가 보인다면, 10% 정도 오버 프라이스를 났을 경우엔 그 관심도가 30%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반대로 한 10% 정도 낮게 놨을 때에는 이 익스포저 정도가, 관심 있는 바이어들이 늘어나는 정도가 한 75% 정도가 되고, 갭을 보시면 같은 10%지만 차이가 많죠? 60에서 30이면 30%고 60에서 75면 15%니까는요. 어쨌거나 그래서 시장 가격 대비 10% 이상 높게 리스팅을 시작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건 거의 뭐 안 팔리는 자살골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거의 첫 셀러들, 여기서 말씀드린 첫 셀러라고 하면은 이제 first time 셀러, 처음 이제 집을 파시는, 경험이 하나도 없으신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집 컨디션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집 단장을 잘 안 했다든지 아니면 관리 부재, 작은 어떤 마이너한 문제들을 제대로 이제 다 고치지 않고 리스팅을 하셨을 경우, 또는 이제 전략적인 스테이징 같은 것들이 좀 안 돼 있을 경우, 또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놨을 경우, 또는 청결 상태 같은 게 불량하고 냄새 같은 게 좀 많이 나는 그런 상태에서 집을 내놓으셨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한 20%, 그래서 크게 가격과 집 컨디션이 거의 한 9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로케이션에 대한 문제가 한 55%, 또 마케팅에 대한 문제가 한 5%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마이너한 문제입니다. 로케이션 문제라는 것은 어떤 지역을 가면은 이게 무슨 아일랜드 같아가지고 굉장히 수요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지역이라고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분명히 그런 로케이션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집을 파시려고 그러면 시장이 아주 핫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막 부스팅돼서 막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런 어떤 모멘텀을 받아서 팔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시장이거나 약간만 슬로우할 때는 굉장히 안 팔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로케이션에 내 집이 위치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안 팔릴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노출 부족, 특히 이제 사진의 퀄리티들이 좀 낮거나, 어떤 에이전트가 이제 쇼잉 같은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액티브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이제 조금 안 팔리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역시 큰 메인은 가격과 집 컨디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한번 내놨다가 두 번째 또 만약에 재리스팅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 이력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어들은 이 시장 이력을 못 보시지만
바이어 에이전트들은 항상 이거를 보고 체크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어 에이전트들의 첫 번째 의무죠. 내가 이제 어떤 집을 쇼잉할 때까지는 안 보지만, 오파를 쓴다고 그러면 다 이거 체크업을 하거든요. 이 집이 얼마큼 들락날락 거렸는지, 처음에 얼마의 리스팅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얼마큼 다운이 됐는지, 뭐 이런 정도,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그 부동산들이 체크업을 하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두 번 정도,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왔다 실패해서 두 번째 나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세 번, 네 번 들락날락 하게 되면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첫 번째 리스팅이 가장 중요하다. 또 그 첫 번째 리스팅 중에서도 처음 3주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마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계속 들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고 확신을 하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스팅이 딱 뜨고 나서 첫 3주가 중요한데, 조금 더 길게 잡아서 첫 4주, 한 달 동안은 거의 일주일 단위로 저는 점검을 합니다. 이것도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점검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제 그 오픈하우스가 되겠죠. 첫 오픈하우스까지는 이제 얼마큼 이제 오픈하우스에 방문을 했는지 사람들이 이 부분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픈하우스에 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피드백도 받고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2주차 때 만약 오퍼가 안 들어왔으면은 가격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얼마큼 왔는지와 그들이 주는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그 셀러분이랑 계속 이제 그 협의를 하는 거죠. 또 필요하면은 이제 약간 그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도 좀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첫 한 달 동안은 일주일 단위로 가격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면은 가격 조정도 이제 건의를 드립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오버 프라이스로 시작할 경우에는 제가 반드시 톨을 달아요. 그 셀러분한테. 좋습니다. 이게 어차피 선생님 집이니까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긴 맞지만, 제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피드백을 드릴 테니, 시장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 테니까, 만약에 필요하면은 가격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협조를 좀 꼭 해주십시오.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죠. 오버 프라이싱을 시작할 경우에는요. 첫 번째 달까지 해서 못 팔았다. 그럼 두 번째 달부터는 저는 이제 2주 단위로 점검을 합니다. 2주마다 이제 CMA 시장 상황 보고서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은 2개월 차 때 판단 기준이, 자, 쇼잉은 있는데 오퍼가 없다. 그러면 이건 거의 10중 8구 가격의 문제입니다. 쇼잉이 있는데 오퍼가 없으면. 쇼잉도 별로 뜸하고 없다. 그럼 이거는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이 갖고 있는 로케이션과 마케팅, 뭐 집단장을 포함을 해서 상태까지 이 전체적인 총체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이제 바이어 피드백이 계속 비싸다는 얘기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오버프라이스인 거고 가격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못 팔았다. 3개월이 들어가면 이제는 진짜 좀 근본적인 그 질문들도 던지고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가격을, 자, 이제 3개월 차니까 이제 거의 3개월 내로는 팔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격을 좀 대폭 인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아예 집단장을 다시 하고서 내놔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 재리스팅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 재리스팅을 할 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에이전트를 그대로 쓸지, 아니면 도저히 지금 현재 있는 에이전트들이 좀 대응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교체를 할지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집이 안 팔렸을 경우에 셀러 입장에서는 첫 번째 희생양을 삼고 첫 번째 가장 쉽게 이유를 찾는 것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이 안 팔린 것이 부동산이 뭔가 제대로 일을 안 해서라고 이제 탓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리스팅을 할 때에는 새로운 부동산을 이제 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뭐 어떻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리스팅 부동산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했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주 단위로 체크업을 하고 그런 피드백이나 미세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에이전트만의 문제거나 에이전트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가격이나 로케이션이나 집단장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에이전트까지 교체하는 것은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이제 어쨌든 근본적으로 에이전트 교체에 대한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실 때가 3개월 차에 체크업 하셔야 될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리베이킹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재리스팅을 한다는 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리베이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빵을 다시 굽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베이킹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사실은 이제 완전히 그 새롭게 리스팅이 뜬 것 같이 프리텐드를 하는 거죠. 사실은 두 번째 리스팅이긴 하지만 마치 이 리스팅이 처음 뜬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가격을 바꾸거나 리스팅이 새로 뜨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이 어떤 그 신규 리스팅에 대한 이메일이 뿌려지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그 브랜드 뉴 리스팅이 뜬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줍니다. 가격을 바꾸거나 리스팅을 다시 이제 재리스팅을 하면. 그런데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리메이킹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리스팅 사진에 대한 부분도 뭐 전체를 다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새로 촬영을 하시고, 매물 설명 문구도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프레쉬한 느낌을 주시고, 설령 이것이 다시 나온 거라는 것을 알더라도 이 트래킹을 통해서 뭔가 프레쉬한, 그래서 이제 새로운 느낌을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재리스팅, 리베이킹을 하실 때는 집중팔고 가격을 조금 더 인하해서 내리시는 것이 관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그 커스마릭 그 터치업 같은 것들을 다시 하시고, 스테이징도 조금 손을 보셔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왜냐면 두 번째니까 라는 각오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타이밍은 말씀드렸듯이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계속 집을 파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때 가서 하셔야 되는 거고, 또 계절적으로도 봄이나 가을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리스팅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리베이킹이라고 하고, 이거를 잘 했을 경우에는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리베이킹을 하고 의외로 또 팔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단지 가격만 조금 조정을 하고 사진 조금 다시 찍고 그 문구들만 수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팔리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2차 재리스팅을 했는데 또 실패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걷어들이시거나 완전히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셔야죠. 완전히 걷어들이거나, 왜냐하면 이것은 가격이나 컨디션이나 이런 거의 문제뿐 아니라 근본적인 거시 환경, 시장 상황일 수도 있는 거니까 전면 재검토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필요에 따라서 렌트를 드리는, 세입자를 드리는 쪽으로 전환을 고려하실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꼭 팔아야 된다 그래도, 그러면 이제 3차지 않습니까? 이제 3차, 이때는 정말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경매 세일,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춰서 시장가보다 한 5%에서 많게는 10%까지 언더로 그냥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매죠, 금매, 초금매.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는 제가 이제 하는 어떤 기법과 대동소이한데요. 리스팅을 한 수요일 정도 띄워서 그 주에 토, 일, 양일 동안 오픈하우스를 하고, 그래서 최대한 멀티플 오파를 유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가격을 낮췄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무 때나 워킹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026년 2월 시점 같이 마켓이 슬로우하고 바이오 마켓일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썩 워킹을 하진 않죠. 가격을 낮게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시장이 정상이 되어 있거나 조금 약간 핫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장 가격보다 이제 이 정도로 낮게 놓고 멀티플 오퍼를 유도하다 보면 또 팔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극약 처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최종 기회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최악은 뭐냐 하면은요, 그냥 리스팅을 한 후에 가격도 안 바꾸고 뭐 집단장도 안 하고 스테이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바이어가 볼 때도 알거든요. 이게 나온 지 한 3, 4개월이 됐는데 아무런 가격 조정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게 도대체 팔겠다는 거야, 안 팔겠다는 거야? 라는 어떤 그 인식이 들기 때문에 설령 오파를 그런 집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10중 팔고 로우볼, 낮은 가격의 오파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가격 인하를 하더라도 계속 이제 찜찜한 거죠. 왜 여태까지 집이 안 팔렸을까라는 퀘스천을 계속 달기 때문에 잘 안 팔릴 수가 있고, 아주 대폭 인하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3개월 정도 안 팔리면 걷어들였다가 뭐 한 2, 3개월 있다가 다시 내놓든지 하시는 게 낫지, 그냥 계속 세워라 내워라 내놓는 것은 별로 최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어떤 그 정리인데요. 조치가 없는 방치, 이게 지금 최악이고요. 가격 조정은 현실에 대한 인정인 거고 뭔가 이제 내가 노력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리메이킹은 이제 새 출발의 기회, 한 번 더. 그래서 이것이 워킹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 경매 세일은 최후의 수단, 어떤 그 극약 처방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은 이 리메이킹을 할 때에는 신중히 한 번만 해라. 이것이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한다고 전혀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신중히 딱 한 번만 하실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요. 의외로 팔리는 경우가 많다 말씀을 드렸고, 2회 이상 재리스팅을 할 경우에는 역효과 또 나왔네. 왜냐면 리스팅 히스토리에 모두 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바이어들이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죠. 뭐 두 번, 세 번 계속 들락날락 거리니까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더 악순환이 되는 그런 그 연결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하면은요, 만약에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팔렸다고 했을 때 즉시 점검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가격이고요. 쇼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바이어 피드백에 대한 총 정리를 해서 어떤 내용들이 제일 많았는지, 어떤 코멘트가 제일 많았는지도 보셔야 되고, 즉 컨디션, 혹시 집에 조금 마이너한 이슈들이 뭐가 있는 게 아닌가, 또 스테이징에는 문제가 없는지, 커스메틱 업그레이드, 커스메틱 터치, 또는 그 스테이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점검을 하셔야 되고, 혹시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나, 아니면 너무 좀 이렇게 사진이 오래되고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 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액션 플랜은 이제 첫 한 달 동안은 일주일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면 가격 조정을 한다. 또 2, 3개월 동안에는 2주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전략을 수정을 한다. 3개월 후에도 안 팔렸다. 그러면 이제 리베이킹, 재리스팅 하는 거를 고려를 해보시되, 이때에는 반드시 사진이나 가격이나 집단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부분적인 그 개편들을 하신 다음에 재리스팅을 하셔라. 그다음에 만약에 2차 리스팅까지 실패했다. 그럼 방법이 없다. 그럼 근본 재검토를 해서 완전히 시장에서 오프터마켓 사시든지 렌트를 두시든지, 꼭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실제 가격보다는 5% 내지 10%까지도 더 낮춰서 놓으실 어떤 각오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이고, 방치하는 거 6개월 이상 리스팅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은 최악이다. 그 다음에 재리스팅은 한 번만.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에이전트랑 긴밀히 소통을 하시면서 상호 어떤 그 신뢰 하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요, 조금 길어졌습니다만 3개월이 지나도록 집이 안 팔렸을 경우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 경우잖아요. 그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에는요, 물론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 특히 보면은 딱 그 집을 보면은요, 거의 한 둘로 나뉘어요. 어떤 집들은 리스팅 되고 1주에서 3주 사이에 팔린 집들이 나옵니다. 그런 집들도 있고요. 또는 어떤 그룹이 있냐면은 거의 두 번씩 리스팅을 해서 두 번째 팔리거나 세 번째 리스팅해서 팔리거나, 이런 집들이 이렇게 양극화가 돼요. 그래서 참 그거를 보면은 전략적으로 이제 내가 이 집을 첫 번째 리스팅하고 3주 동안에 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어떤 셀러분들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최고가에서 시작을 해서 한 달, 두 달 정도 이제 시장 테스트 마켓을 해본답시고 하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은 가격을 다운시켜서 다시 이제 2차 리스팅을 하면서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이제 대응을 해서 이제 두 번째 리스팅에서 파는, 이런 어떤 그 두 가지 양극화되는 어떤 레코드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시간 낭비, 노력 낭비, 뭐 정력 낭비, 뭐 리얼터가 됐든 또 셀러분이 됐든 이런 것들 굳이 하지 마시고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듯이 리스팅하고 나서 첫 3주에 파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전략적으로 운영하시기를 거듭 강조를 드리면서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